최근에 건담을 해설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건담을 본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79년에 방영한 뒤에 보고 이후에 재방송되는 걸 보면서 흐름을 따라온 세대인데 한국 사람들은 80년대에 아카데미의 칸담으로 접한 뒤에 이후 PC통신에서 누군가가 번역해주는 설정집의 내용 그리고 설명의 형식에 글로 접한 다음에 90년대 말을 지나 2000년대 초가 되면서 인터넷망이 좋아지면서 비로소 본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건담을 바라보는 방식에 꽤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의외로 유명한데 거리가 먼 작품인 거죠. 1979년작 기동사 건담은 일본의 유명 크리에이터인 토미노 요시오키가 만든 작품으로 당시에는 꽤 희한한 작품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로봇 애니메이션은 오는 적을 물리치는 식인데 이 작품은 적에게서 도망치는 게 주였거든요. 도망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 묘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인간 드라마가 돋보이다 보니 당시 아이들에겐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건담은 로봇이 멋있을 뿐 작품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요. 처음 작품이 시작하면 지온이 지구에 콜로니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러면 지온은 악이고 연방은 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작품을 보다 보면 8화에서 페르시아라는 여인이 아이인 콜리와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지온 병사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선 지온 군이 나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유튜브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런데 이 지원병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안내해주는 것도 모자라 힘든 여정에 나선 모자를 위해서 보급품까지 나눠줍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때 정찰하던 주인공 아무로가 이들의 비행선을 발견하고 말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로가 이들을 쏴버립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전쟁은 선과 악이 없이 정만 있을 뿐이니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봤을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죠. 이후에도 이 작품은 일부 캐릭터를 제외하면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인공 아무로도 영웅은커녕 보다 보면 한 대 패버리고 싶고 반면 지원군들은 인간미가 넘쳐서 술 한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이야 그런 묘사가 좋아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이라던가 혹은 가볍게 보는 사람들에겐 작품의 장벽을 높이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애초에 지구연방과 지원 공국이 싸운 이유도 자원 다툼이고 지원의 본거지는 비록 마왕성처럼 생겼지만 사실 연방도 민간인을 전쟁에 끌어내는 나쁜 놈들이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인공인 아무로레이 한국에선 슈퍼 로봇 대전으로 접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른스럽고 포용력 있는 어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아무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고 초창기에는 감정의 기복도 꽤 큰 편이에요. 당시엔 컴배틀러 V의 효마라던가 전버터 3의 카페이 같이 사춘기 빔을 제대로 맞은 캐릭터들이 꽤 많았는데 이 아이들은 근성이 악발이라 투지 하나만큼은 굉장했지만 얘는 사춘기도 모자라 전형적인 아이형이라 소통도 꽝입니다. 일단 사람이 화가 났다면 한 발 물러서서 화를 가라앉힌 후 말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빈정거리다가 얻어 터지고 아버지에게도 맞은 적이 없다고 대들다가 한 대 더 맞죠. 그래서 작품 전반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으로 그려져요. 반면 라이벌인 샤아즈나블은 다르죠. 우선 생긴 건 샤아의 압승입니다. 지온 공화국의 건국자인 지온즘 다이쿤의 아들이지만 기렌 일파에게 나라를 뺏기고 신분을 감췄단 배경도 있어 딱 봐도 뭐가 있어 보입니다. 뉴타입 능력은 아무로보다 부족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뛰어나다고나 할까요? 샤아가 나라를 뺏겼다고 했죠? 그 주체는 자비 가문입니다. 아버지인 대긴 소도 자비를 필두로 총수인 기렌 자비, 돌격대장인 도질 자비, 책략가인 키시리아 자비 등 이 가문이 지온 공국을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킨 주체죠. 그래서 지온 병사 개개인은 인간적일지 몰라도 지온을 이끄는 수뇌부는 명확한 악역으로 그려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이란 비극에 휘말린 아무로레이라는 소년과 복수를 이루고 아버지가 그리던 뉴타입이란 이상을 쫓는 샤 아즈나블이란 청년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뉴타입이란 우주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새로운 인류, 신인류를 말합니다. 서로 오해 없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텔레파시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샤아의 아버지는 우주로 진출한 사람들이 뉴타입으로 각성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인류를 전쟁 없는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던 것이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즉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심도 있게 그린 이 작품은 전쟁을 없애기 위한 답은 소통과 이해라는 것을 뉴타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자비 가문을 제외하면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습니다. 그저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 뿐이죠.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반 10화까지는 아무로의 여정, 기본 갈등 구조를 보여주면서 지온이 절대 악이 아니고 연방이 절대 선이 아니란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11화부터 30화까지는 아무로가 성장하는 장면, 샤아가 아무로와의 갈등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꿈꾸던 뉴타입의 이상을 완성시켜갑니다. 그리고 이 최종화까지는 지온 공국의 종말, 샤아와의 갈등 구조를 풀어나가는데 중점을 두지요. 원래 이 작품은 52화까지 계획되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탓인지 초반 완구 판매가 부진해서 스폰서인 클로버 완구는 43화로 조기 종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반쯤 되다 보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생겼기에 도로 늘리려고 했지만 이미 43화까지 줄이면서 스케줄이 망가진 상황이라 그건 불가능했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채로 완성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후 원한인 토미노 메모나 소설판을 봐도 딱히 급하게 끝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만큼 마무리를 잘한 거죠. 이 작품이 지금도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서사적인 면에서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여기저기서 베끼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최고 인기 캐릭터인 샤아는 본인이 맡을 뻔했던 작품 용자의 라이딘의 샤킹과 닮았는데, 이건 본인이 연출한 캐릭터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제외해도 당대 인기도 SF에서 따온 게 많아 보입니다. 샤아의 투구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에게서, 건담의 콕핏에 달린 카메라는 엑스윙의 건 카메라에서, 빔사벨은 라이트 세이버, 뉴턴 능력은 포스의 힘에서 강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당대엔 이런 식으로 미국 문화 베낀 작품이 많았는데 보통 이런 작품들은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인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명작 취급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가져다 쓴 건 많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선 단순한 스페이스 오페라가 아니라 전장에 휘말린 인간 군상을 잘 묘사했고, 아무로와 샤아의 대칭 구조를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선명히 부각시키는 등 캐릭터 하나하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전쟁으로 인해 변화하고 상처입고 무너지고,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훌륭히 그리면서 왜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가, 왜 필요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시청자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이가 먹을수록 크게 들어오기에 기동사 건담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작품은 이후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만화,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방면의 크리에이터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그만큼 문화적 영향과 후대에 미친 파급력은 엄청나죠. 우선 이 작품이 개척한 리얼 로봇 장르를 들 수 있는데요. 그전까지의 로봇만한 마징가 Z처럼 박사님이 만든 로봇이 적을 물리치는 슈퍼 로봇물이 대세였어요. 하지만 건담은 로봇을 모빌출하는 소모품이자 병기로 취급합니다. 총알이나 빔에도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바닥나고 고장도 나죠. 즉 건담은 로봇을 현실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리얼 로봇이란 장르에 표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현실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크게 히트하자 이후 여러 리얼 로봇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건담을 이야기할 때는 프라모델 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당시 이 작품의 완과 판권은 여러 회사가 나눠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반다이라는 업체가 프라모델 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외로 프라모델이 잘 팔렸죠. 그런데 이때 예상외 일이 일어나는데 건담의 리얼한 설정에 반한 사람들 중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설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전장이라면 이런 기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하에 자신만의 오리지널 기체를 만들고 여기에 설정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MSV, 모빌 슈츠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반다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모형화하면서 건담의 설정이 파생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즉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건담 문화는 팬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제 채널에 이런 댓글이 참 많이 달려요. 건담을 보려면 뭐부터 봐야 하느냐? 그래서 영상을 따로 만들었는데 댓글은 계속 달리더군요. 그런 댓글에는 다른 분들이 퍼스트 건담, 이 작품부터 보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벌써 40년도 전의 작품이라 지금 보기에는 너무 낡은 작품이죠. 일부러 극화 느낌을 강조한 그림도 그렇고 여백의 미를 많이 살린 연출도 그렇고 대사가 아니라 미세한 동작으로 표현한 연출도 그렇고 무엇보다 토미노 무시라고 해서 토미노 검도 특유의 직관적이지 않은 대사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 우리도 가끔 느끼죠? 타임지가 선정한 고전영화 100을 보면 이게 왜 재미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 건담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리메이크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이게 반다이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요청이죠. 실은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려는 움직임이 꽤 있었어요. 건담에는 수많은 전설적인 크리에이터가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야스히코 요시카즈라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말이 디자이너지 작품을 줄이는 과정에서 스케줄이 파탄 났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손대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는 또 하나의 건담의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후 만화가가 되면서 기동사 건담 비 오리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즉 또 하나의 원작자가 그린 기동사 건담의 리메이크판인 거죠.
문제는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과 설정이 어긋나는 바람에 기존 건담 팬 중 일부에게 배척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다이, 썰라이즈, 그리고 야스히코 화백은 리메이크의 욕심을 굽히지 않았고 이후 프리퀄에 해당하는 내용을 6부작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도 인기를 끌지 못했달까 원하는 만큼의 흥행을 하지 못했죠. 우선 앞에서 말한 설정의 충돌과 괴리, 그리고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거부가 있었고 또한 냉정히 말해서 잘 만들긴 했는데 연출의 템포가 너무 느립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은 컷 전환이 정신없잖아요? 이런 지루할 틈이 없는 편집이 요즘 트렌드죠. 하지만 이 작품은 여러가지 묘사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1.5배속으로 하면 제 속도란 말이 나올 정도로 템포가 느립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바람에 결국 본편 애니메이션 리메이크는 좌절되었고 이후에 극장판으로 쿠크루스 도하는 섬이라고 완성도에 문제가 있던 14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을 내지만 이 역시 큰 흥행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야스히코판 리메이크는 결국 실패한 셈이고요. 그럼 감독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감독은 나인 둘째시고 본인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2000년도에 건담 20주년 기념으로 극장판 DVD를 발매하면서 새로 녹음한 5.1 채널 특별판을 발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20년이 지난 시점이라 성우들이 다들 나이가 들어서 전반적으로 더빙이 힘이 좀 빠졌고 VGM 선곡도 좀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게 감독이 직접 감수한 작품이란 거죠. 여기까지 안 가도 극장판이 나왔을 때 나왔던 말이 일부 팬들은 역사에 남을 훌륭한 편집이라 말하지만 일부 팬들은 몇몇 에피소드가 빠지면서 TV판의 깊이가 사라졌다. 이건 진정한 건담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DV판, 원작이 갖는 상징성이 팬들에겐 절대적입니다. 원작자조차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요. 즉 감독 입장에선 리메이크를 만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리메이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 텐데 또 한 명의 건담의 아버지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미노 감독의 입지가 입지니 비교당할 것이 뻔한 원작보다 부족하던 평이 나올 것이 뻔하디 뻔한데 그럼에도 리메이크에 뛰어들 배짱이는 감독은 아마 없겠죠. 잘해야 본전. 일본에선 작품에 실패하면 투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커리어가 망가지기가 뻔하죠. 그럼 초의 보루로 AI 리마스터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리마스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세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건담은 그대로 리마스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트렌드는 빠른 진행이 기본인데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여운이 많이 담긴 연출을 많이 취하죠. 즉 장면의 세세한 변화를 보는 게 이 작품의 묘미인데 이런 작품이니 AI로 그림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 요즘 세대들에겐 아마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 생각했다면 진작에 했겠죠. 저는 그래서 기동전사 건담은 박물관에 전시된 전설적인 명화와 같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쉽지 않고 그 고전이 준 충격을 온전히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 그려도 원작이 준 감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전제 속에 던져진 인간과 소통의 부재라는 메시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못해 예언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담 작품을 추천할 때 이 작품을 작화가 낡았어도 참고 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교의 건담의 세계에 한번 발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